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를 잇따라 공식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이 인도의 면허 생산 방식으로 수출된 바 있으며 최근 현지에서는 추가 구매와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마노즈 무쿤드 나라번에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해 우리 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바지라, 즉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K9의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인 L&T 산 라인에서 100번째 자주포가 만들어져 인도 육군에 인도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의 고위급 소식통을 빌어 인도 육군이 산문에 K9 자주포를 라다크 지역에 배치해고 선지대 성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름,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의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육군은 고산지대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에서 3개 포병연대 규모 수십여 문의 K9 자주포를 순차적으로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구매될 K9 자주포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구매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꼽힌다. 지난해 6월 라다크 카란 기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인도는 지난 1999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를 두고 카길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고산지대 작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카길 전쟁 당시 인도 육군은 대규모 포병 전력을 전개해 파키스탄 육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K9 자주포 외에 잠수함 수출도 중요 안건으로 꼽히고 있다. 한화로 7.8조 규모로 알려진 인도 해군의 프로젝트 70Y급 사업은 총 6척의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일,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가 경쟁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도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제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세계 수출 시장 절반 한국의 자주포 K9이 지배한다. 밀톡 영상. 최근 1조 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6개국 590문 2조 원 어치에 달한다.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될 경우 총 수출액은 3조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국산 무기종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된다. 총 사업 예산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수출 성공 시 영국, 미국 등 파이브아이즈 국가 진출률이 K9은 호주 사업 도전 10여 년 만에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삼성 테크윈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2년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호주는 그 뒤
자주포 대신 값싼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K9 자주포를 찾게 된 것이다. 호주 사업 성공에는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 한화 디펜스는 멜보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질롱시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K9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 한화 디펜스 사장은 호주는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 등이 90년대 말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다. 1100여 문이 실전 배치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됐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를 탑재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길이는 12m, 중량은 47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다. 길이 8m에 달하는 52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하고 있다. 1문당 가격은 40억에서 50억 원이다. K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회로 장애 등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올리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17년간 세계 자주포 시장 48% 석권 2위 독일 자주포의 3배 넘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Z-45를 크게 앞섰다. 독일 PZ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 왔지만 수출 실적에선 K9에 크게 뒤진 것이다. PZH-2000의 1문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K9의 2배가 넘는다.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비결은 뭘까? 우선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중고 K9의 수출은 처음이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 중고품 수출 모델은 핀란드 수출에도 활용됐다. 중고품 수출, 현지 생산 등 맞춤형 수출 전략 주요 폴란드에는 자체만 수출되고 있다. 방산 강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폴란드는 K9 자체에 자체 생산한 포탑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K9 초기 인도분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 탈레가오니 L&T 공장에서 한화 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중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된다. 인도에서 생산된 K9은 바지라로 불린다. K9 바지라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인도 방산 전시회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바지라에 직접 올라가 보며 관심을 표명해 화제가 됐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도움을 주었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빌려주었다. K9 자주포가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미번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택이었다.